동성초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이면 등교 개학이지요. 선생님도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만나요. 그럼 오늘 미술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기억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수채 용구와 사용 방법, 수채 물감의 다양한 표현 방법 등을 알아보았지요. 기억나요? 역시 최고입니다. 동성 3학년 학생들은.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험한 것을 수채화로 표현해 보기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경험화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험화. 목소리가 매우 우렁차고 멋지네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다 들려요. 잘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가) 굉장히 길지요? 자, 가족과 관련된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에 대한 낱말을 교과서 22쪽 가족과 관련된 낱말 써보기에 한번 써보세요. 연필 모양 칸에 있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생각이 날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적은 여러 낱말 중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주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만 정해서 가장 생각나는 것을 써보세요. 22쪽 분홍 네모칸이 큰 곳이 있죠? 거기에 써보면 됩니다. 왼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장면을 쓰면 됩니다. 이때 2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고 중요한 도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생각한 장면을 밑그림을 그리세요. 무엇으로 그리면 될까요? 맞아요. 사비연필입니다. 쓱쓱 그려보세요. 너무 자세히 나타내면 어려우니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나타내고 싶은 장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때 잘못됐네? 고치고 싶어요. 뭘 사용하면 되죠? 예,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그림이 다 완성되면 색칠을 하는데요. 이때 색이 변지면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붓에 있는 물을 알맞게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한쪽을 칠하고 그곳이 마른 후에 그 이웃한 면을 칠해야 돼요. 바로 칠하면 번지게 되어 색이 지저분해집니다. 부분을 칠하고 그것이 마르면 바탕색을 칠해야 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수채화는 색칠하는 시간이 크레파스다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미덕도 배울 수 있지요. 마지막에 보면 정수정 친구의 작품 등산을 볼 수 있죠? 자, 수정이가 그린 그림에서 밑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완성된 작품을 보면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시간 더 필요해요. 물론 시간은 드립니다. 이런 알맞게 그리는 방법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8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제는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고 중요한 도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생각한 장면을 밑그림을 그리세요.
무엇으로 그리면 될까요? 맞아요. 사비연필입니다. 쓱쓱 그려보세요. 너무 자세히 나타내면 어려우니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나타내고 싶은 장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때 잘못됐네? 고치고 싶어요. 뭘 사용하면 되죠? 예,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그림이 다 완성되면 색칠을 하는데요. 이때 색이 변지면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붓에 있는 물을 알맞게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한쪽을 칠하고 그곳이 마른 후에 그 이웃 한 면을 칠해야 돼요. 바로 칠하면 번지게 되어 색이 지저분해집니다. 부분을 칠하고 그것이 마르면 바탕색을 칠해야 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수채화는 색칠하는 시간이 크레파스다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미덕도 배울 수 있지요. 마지막에 보면 정수정 친구의 작품 등산을 볼 수 있죠? 자, 수정이가 그린 그림에서 밑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완성된 작품을 보면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시간 더 필요해요. 물론 시간은 드립니다. 이런 알맞게 그리는 방법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8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제는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고 중요한 도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생각한 장면을 밑그림을 그리세요. 무엇으로 그리면 될까요? 맞아요. 사비연필입니다. 쓱쓱 그려보세요. 너무 자세히 나타내면 어려우니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나타내고 싶은 장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때 잘못됐네? 고치고 싶어요. 뭘 사용하면 되죠? 예,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에 밑그림이 다 완성되면 색칠을 하는데요. 이때 색이 변지면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붓에 있는 물을 알맞게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한쪽을 칠하고 그곳이 마른 후에 그 이웃 한 면을 칠해야 돼요. 바로 칠하면 번지게 되어 색이 지저분해집니다. 부분을 칠하고 그것이 마르면 바탕색을 칠해야 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수채화는 색칠하는 시간이 크레파스다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미덕도 배울 수 있지요. 마지막에 보면 정수정 친구의 작품 등산을 볼 수 있죠? 자, 수정이가 그린 그림에서 밑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완성된 작품을 보면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시간 더 필요해요. 물론 시간은 드립니다. 이런 알맞게 그리는 방법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8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수채화를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용한 재료와 용구를 정리해야겠죠? 재료와 용구 정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물감을 풀어서 사용했던 팔레트는 물감이 묻혀있는 부분을 붓으로 조금 닦아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내요. 수도가에 가서 팔레트를 박박 씻으면 그 작은 칸에 짜놓은 물감이 다 내려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붓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붓은 깨끗하게 빨아서 붓면이 위에 가게, 즉 털이 위쪽에 가게 둥근 용구에 꽂아두거나 붓마리개라 넣어서 보관해요. 이때도 붓털이 위로 가게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물통은 여러 번 헹구어서 깨끗하게 씻은 후 말려놓으면 되는데요. 학교에서 씻을 때는 화장실 또는 양치실에 가서 씻으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수도가 있죠? 그쪽에 가서 씻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화장실, 양치실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그린 작품을 정리해 볼까요? 수채화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펼쳐놔야 돼요. 미리 접거나 아니면 걸어 놓으면 물감이 주르르 흘러내리거나 반대편에 물감이 묻어서 작품이
손상이 돼요. 반드시 마른 다음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 작품을 보고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표현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8절 도화지에 밑그림들이 그리고 색칠하고 해서 작품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사교씨 안녕.